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에서 초대해 주셔서 놀러 오게 된 드래곤 라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종목은 예스24이고요. 사실은 좀 투자 자체가 엣지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웹툰과 웹소설 공부해 보다가 관심이 가서 좀 공부를 해보게 됐고요.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다른 종목 다 올랐는데 뭐 굉장히 많이 오른 정도는 아니라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50% 이상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제 그런 활동 자체는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회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 자회사를 좀 뜯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업의 성장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서 얼마나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넘기겠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보면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블랙체인 관련 사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좀 다각화 좀 시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오래된 사업이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부분이 초점이 될 거고요. 일단 본업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업 보면은 상품 매출이 한 94% 정도 되고 있죠. 또 공연 수수료 매출 4%에서 총 한 98% 정도가 거의 상품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팔아서 이제 매출이 나는 거니까요. 또 명확하게 국내에서만 또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포인트는 자회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 부분이 포인트고요. 또 하나 좀 볼 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 11번가 타업을 철수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스24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독과점 시장에서 예스24의 사업 영역은 좀 커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스24.com이 지금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제일 많죠. 그리고 그 다음 교보문고, 세 번째 알라딘, 그 다음 인터파크 도서인데, 인터파크 도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철수하게 된다면은 뭐 예스24.com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 뭐 투자 계획이 또 있긴 있어요. 155억을 들여서 토지 뭐 도서 사업 한다는데 사실 이익 자체의 확장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가 좀 압도적인 사업 보이고 있고요. 이제 본업은 이 정도로 보고 가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자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이제 보면은 뭐 예스24 라이브 홀딩스 있고요, 홀 있고요, YNK 미디어 있고요, 스튜디오 S1, 북팔, RTPO가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지금 매출이 큰 게 북팔이네요. 좀 하나씩 봐보죠. 일단 예스24 라이브 홀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가수들의 콘서트를 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유노유노도 열고 있고요. 한 10,000명 이하의 어떤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그런 연예인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탠딩 한 2,500석, 그리고 좌석 한 1,990명 수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캐파 자체는 확장이 제한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신 뭐 코로나 이후에 안정적인 수익은 될 수 있겠다. 그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3분기 기준에 매출액 28억, 순익 8억 원 정도 된다. 그 정도 됐고요. 두 번째 YNK 미디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매출액이 22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이 20억, 그리고 순적자 한 5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일본 소설, 웹툰 콘텐츠 이런 걸 번역해서 책과 이북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스24.com에서 들어가시면 시프트 노벨이라는 또는 시프트 코믹스라는 그 레이블 자체 운영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이름을 내면은 검색해 보면 시프트 노벨에서 이런 책들 보면은 일본 저자죠, 이걸 번역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노벨 같은 경우에도 예스24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한 279개 정도의 일본 소설을 상품으로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웹툰과 웹소설 쪽으로 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프트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 779개 정도 상품 컨텐츠를 지금 예스24에 서비스하고 있고요. 최고 인기작이 이제 스킵과 로퍼라는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이북으로만 한 49,794억 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실적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리고 위와 같은 컨텐츠를 스토리24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하루 방문객 수가 5,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플랫폼 홍보에 이렇게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요. 이미 사실 웹소설과 웹툰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독과점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좀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 봐볼 게 스튜디오 예스1이라는 회사인데요. 원스토어라는 회사와 합작을 해서 50% 지분율로 웹툰, 웹소설 제작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원대하게 꿈을 세웠다가 사업 자체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식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웹툰을 런칭하긴 했더라고요. 너무 잘 보이는 그녀 작품을 22년 12월부터 서비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요. 굉장히 뭐 인기 있진 않더라고요. 또 오만한 사장님의 치료법, 이거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스튜디오 예스1 이곳이 매출 2억에 불과하고 적자 7억에 불과해서 사실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북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팔이 22년 3분기까지 매출액 78억, 순이익 한 0.8억 정도 벌었고요. 이익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매출액 중에서는 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팔 자체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웹툰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이제 웹소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내 글 올리기라고 있죠. 작가를 좀 키워주고 그 작가를 발굴해서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뭐랄까요, 그 노벨피아, 조아라, 문피아 이렇게 웹소설을 올려서 이렇게 키워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인지도는 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키우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맨스와 BL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스24가 22년 2월에 200억에 이제 북팔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IP 가치가 하도 이제 중요해지고 그 중에서 특히 웹소설의 가치가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업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티피오라는 또 자회사가 있어요. 이게 미술품을 분할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게 22년 8월 달에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yesis.com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아티피오로 연결이 되게끔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뭐 작품을 몇 개 안 팔더라고요. 지금도 뭐 판매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2개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판매 예정이라고 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좀 원대하게 사업을 개시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 게 그 미술품 찢어팔기, 뭐 STO, 증권형 토큰 해가지고 테사 같은 거 좀 뜨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yesis.com에서 좀 아직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STO, 증권형 토큰 해가지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네, STO 증권형 토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테사 같은 거 협업하고 있다. 또 교보증권도 테사 같은 곳 협업하고 있다. 이건 뭐 에콕 마케팅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될 수도 있었으면 싶었는데 사실은 열심히 사업을 아직은 안 하고 있어서 좀 수혜를 누리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자산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은 지금 본업보다도 이 금융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1,200억 정도 잡혀 있고요. 지금 자산 자체가 3,600억인데 그 중에서도 뭐 금융자산만 거의 뭐 1,500억 정도 잡혀 있네요. 그래서 거의 지금 투자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살펴봤던 거, 아까 YNK 미디어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코핀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업체예요. 코핀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콘텐트 투자조합, 토자조합, 또 MPX 콘텐츠 이런 부분들, 이게 또 테라핀 스튜디오. 테라핀 스튜디오가 뭐냐면 이 코핀 커뮤니케이션스의 모의사인데, 아니 코핀 커뮤니케이션스가 테라핀 스튜디오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지분 정리하면은 나중에 이제 코핀 커뮤니케이션스 지분 한 5% 정도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핀이 지금 테라핀이라는 회사로 사명을 바꿨어요. 이 테라핀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IPO 지금 준비 중이고 뭐 실제 시장에서 가치가 2천억, 3천억 정도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5% 정도 되니까
2천억에 5%라고 하면은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죠. 좋습니다. 네. 이 코핀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사명을 테라핀으로 바꿨고요. 이 테라핀 같은 경우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가치로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인정받고 있고요.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하게 된다면 지분 가치로만 한 100억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지분 가치가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 좀 매력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거 카카오뱅크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아래에서 보면은 지금 지분을 568만 주 들고 있죠. 장부 가치만 한 1,139억 되고요. 오늘자 2월 3일자 카카오뱅크 주가가 한 28,000원 정도 되니까 사실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만 1,600억이 넘어갑니다. 예스24 시총이 1,470억 정도 되니까 사실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로 예스24 시총이 다 설명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아들에게 넘겨준다, 물려준다. 그리고 주가 튀면은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테라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기 보면은 펀드에 다양하게 디지털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스이스닷컴에서 관련된 분께 들은 바로는 굉장히 다양한 웹소설, 웹툰 플랫폼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 보면은 미국의 회사였던 타파스라는 회사, 이걸 20억 원에 지분을 인수를 해서 200억 원에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제 내년에 네이버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에 그 전에 웹툰 또 웹소설 이런 가치가 높아지겠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매각, M&A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예스이스닷컴의 이 가치를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업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그 지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뭐 엣지 있는 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 갖고 웹소설과 웹툰 플랫폼에 투자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재밌겠다, 흥미롭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